한미 팩트시트 최종 발표 시점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팩트시트의 마지막 관문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한미 팩트시트 언제 발표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단 안보 분야 일부 문안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안보 분야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던 거 아닌가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예, 8월 25일 날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안보 부분이 상당히 얘기가 돼서 그때 많은 타결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관세하고 그 투자 3,500억 달러로 결국 결말이 난 우리의 대미 투자가 결론이 안 나서 우리 측에서는 안보 부분이라도 합의가 됐으니까 발표하자라고 했는데 미국 측에서 아예 다 같이 합의되면 안보하고 경제를 같이 하자. 이래서 이제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대통령께서 또 핵 잠수함,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이죠. 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 그러는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실리는 연료, 그게 핵연료니까 우라늄, 농축 우라늄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으로서는 자유롭게 생산을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공급을 결단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그 한국이 핵 잠수함을 건설해라. 그렇지만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SNS에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저 경주에서 정상회담했을 때는 국무장관하고 이 저 통상관계 세 장관이 이제 배석을 했는데 에너지 장관은 배석을 안 했죠. 근데 에너지부가 하는 게 뭐냐면은 원자력 협정 이런 걸 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에너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에너지부에서도 좀 반발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 한미 정상회담 할 때는 국무장관이나 비서실장이나 이 통상 관계자들은 별로 뭐 it's okay 뭐 좋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미국 가보니까 한국을 그렇게 핵보유국은 아니죠. 우라늄 농축, 저농축 우라늄이니까 20% 이하 농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처리하고 그런 거에다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재래식 무기를 싣고 다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데 그래도 거기에 농축 우라늄이 들어가니까 그게 핵 확산의 의혹이 있을 수 있다. 거기 그래서 조금 소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좋다 그랬는데 그 세 부서, 국무부, 에너지부, 상무부 이 세 부서 간의 의견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필리 조선소에서 하라 그랬는데 필리 조선소가 문제는 거기서 핵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 시설을 만들려면 최소 3, 4년, 짧아야 3년. 3년 동안 그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7, 8년 더 걸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 거기서 만들면 미국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 미국에서 농축 우라늄을 거기다 집어넣고 밀봉을 하고 그리고 그 미국에서 만든 미국산 핵 잠수함을 우리가 사오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국가안보실 고위 당국자가 브리핑한 거에 따르면 8월 25일에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얘기가 있었다. 그때부터도 이미 우리 정부에서는 한국에서 만드는 걸 전제로 얘기를 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두 번째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가져온 필리 조선소에서 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 그게 과연 그 어느 부분에서 지금 조율이 필요한 건지 한미 간에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한미 간의 조율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부의 조율이 문제라 그러는데 네. 미국 내부에서 이제 한 뜻이 모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 대통령실로서는 사실은 엊그저께 나오기라 이제 팩트 시트가 나온다 그랬는데 미국 내부의 사정으로 늦어지니까 우리가 언제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이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서
이 두 가지잖아요. 즉 네. 우리나라에서 만드느냐, 미국에서 만드느냐가 하나가 있고, 네. 아니면 즉 핵 추진 잠수함을 허용해 주느냐 마느냐 이 두 가지로 크게 네. 나눠지는데 네. 이 두 가지 중에서 더 어려운 건 뭡니까 지금? 일단 허용은 대통령이 했으니까. 근데 SNS에 그거 올린 게 좀 뜬금없는 건데 네. 아니 벌써 2번이나 우리나라에서 만든다 그랬는데 왜 필리 조선소를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성락 실장이 어저께죠? 어저께 그 국회에서 얘기한 거에 따르면 우리가 만드는 걸로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규백 장관도 같은 얘기를 안규백 했고. 장관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한미 연례 안보 협의하기 위해서 미국 국방장관이 왔잖아요.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정이 이행되도록 나는 돕겠다. 그렇지만 이 핵잠수함이 뭐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는 내 소관이 아니니까. 미 전쟁부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상무부나 에너지부 같은 데 원자력 협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핵 확산 방지 같은 거는 국무부에서 하지만 그 핵 기술 이전 통제 이런 건 또 상공부에서 하니까. 네. 그러니까 국방장관은 그냥 대통령 그 국방장관으로서 지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내부 사정은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팩트시트가 생각보다 좀 늦어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이번 주도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번 주는 어렵고 네. 그러면 다음 주는 되느냐, 아니면 더 늦어지느냐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다음 주 한 뭐 화요일이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제 추측일 뿐이고 네네.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 어떤 그 부서 간의 의견 조정이 있을지 아니면은 필리 조선소가 문제가 되는 건지 그거 자체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없으니까 네. 이거 우리 사정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지금 야당 측에서도 왜 정부에서는 말을 왔다 갔다 하냐 뭐 이러는데 이거 사정이 우리가 원인 제공자면은 우리가 잘못했다라 그러지만 그것이 미국 내부의 의견 조율이기 때문에 네. 미국 내부는 어떻게 보면 9.19 공동성명 옛날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9.19 공동성명 2005년에 나왔잖아요. 굉장히 그때 엄청난 그 합의였죠. 그렇죠. 6자가 합의를 했으니까. 그 3일 전에 미 재무부는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6자회담 선명은 국무부가 하는 거고 이 제재는 재무부가 하는 거죠. 서로 달라요. 근데 같은 부서 내에서도 같은 정부 내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한국 내에서도 지금 뭐 북한의 두국거라는 데 대해서 왜 어느 부서하고 어느 부서의 의견이 다르냐 막 자꾸 야당에서 그러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게 부서에 따라서는 민주국가에서는 부서의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100% 항상 조율된다고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네. 어떤 때는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 나쁘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가는 방향이 전혀 다르다. 이건 문제죠. 그럼 국정 기조가 다른 거니까. 근데 세부 사안에 있어서는 그 부서마다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국방부는 국가 안보를 해야 되는 거고 통일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서로 이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항상 의견이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너무 문제시하는 건 좀 어떤 때는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얘기로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했는데 네. 일단 뭐 북한에서 뭐 하나 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오늘은 왜 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보니까 이 미국 정부의 제재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얼마 전에 들어왔던 항공모함 때문에 그러냐 여러 가지 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네. 좀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국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쉽도록 전문가들이나 뭐 정부에서나 통일부에서나 뭐 때문에 발사한 거로 예상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한 번도 북한이 그거를 이렇게 확인해 주거나 그렇죠. 우린 뭐 때문에 쐈다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맞아요. 이걸 추정을 해보는 거죠. 추정을 해보는데 엊그저께 그 부산에 미 항공모함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하필이면 또 평안북도에서 함경북도 쪽으로 썼는데 함경북도 길쭉은 알섬이라고 하는 해안가에 있는 섬에다가 이제 쐈는데 그게 한 700km가 된답니다. 근데 그 평안북도 쏜 지점에서 이 항공모함이 들어온 부산까지 거리가 거의 비슷하대요. 거의 비슷하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며칠 전에 연속으로 미국 재무부하고 국무부하고 연속으로 제재를 가했거든요. 그렇죠. 뭐 사이버 범죄해 가지고 돈 버는 거 자금 세탁했다라고 제재 가하고 그다음에 그건 이제 그 재무부가 간 거고요. 미 국무부는 북한에서 석탄과 철강을 수출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실어 나른 제3국배에 대한 제재를 유엔 안보리에서 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제재가 있었는데 거기에 반발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항상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자기 나름대로 미국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니까 그거 계속 실험해 보는 건데 날짜는 이런 거에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발사했나를 우리가 따져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통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경제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경제 와서까지라도 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많은 제재도 풀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도 네. 가하고 뭐 하니까 그럼 이거 북한하고 미국이 과연 대화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도 드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거는 트럼프하고 김정은 만나는데 큰 지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쐈지만 이번엔 탄도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할 수도 있는 건데 또 추가 제재할 수도 있는데 네. 미국이 그런 얘기 아직까지는 안 하잖아요. 저 안 할 것 같은데요. 안 하고 얼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가가지고서는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요코스카 항에 가가지고서는 미국 핵 잠수함, 핵 항공모함에 내려가지고선 거기서 이제 행사를 했는데 그때도 순항 미사일을 쐈거든요. 네. 순항 미사일인데 2시간을 날아다녀. 2시간을 날아다녔는데 그 길을 다 더해 보면 북한에서 그 요코스카 거기 가는 그때까지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사일 북한이 자꾸 쏘는데 어떡하냐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트럼프 대통령 하는 얘기가 야 그거 뭐 한 10년, 10여 년 전부터 계속 쏘는 거를 뭘 이렇게 신경 쓰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2018년 뭐 그런 그 당시에도 북한이 또 쐈습니다 그러면 몇 킬로 쐈는데 뭐 500킬로 넘어 안 넘어 500킬로 안 됩니다. 뭐 그러니까 고각으로 쏴가지고 500킬로가 안 되는 거죠. 실제 거리로 쐈으면 몇천 킬로 가는데 네. 고각으로 쏴서 500킬로 정도 갔다 그러면 아유 그거 뭐 북한도 미사일 실험해야지 뭐 그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트럼프하고 김정은 만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거고요. 서로 간에 일종의 기싸움 하는 거죠. 네. 네. 한미 안보 협의회 이제 공동 성명에 어떤 얘기가 들어갈지 또 무엇이 빠질지 이런 얘기에 관심이 있는데 한 네. 두 가지가 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네.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네. 또 하나는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전력 수준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이 부분이 빠졌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좀 이야기가 네. 많거든요. 좀 설명 네. 좀 해주십시오. 먼저 얘기는 이게 뭐 북한은 뭐 핵무기 사용하면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는 이건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바이든 하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그 배경 정치적 배경에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북한의 정권은 종말을 맞는다. 이게 감정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한미군이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늘 들어갔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들어갔냐면 주한미군이 전력화 태세를 유지한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현재의라는 말이 빠진 겁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규모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의혹을 불러일으키죠. 합리적 의심. 네. 왜 커런트, 왜 현재라는 말을 왜 뺐을까? 그냥 놔두면은 그냥 그 28,500명 유지한다는 건데. 아니, 그래서 여지가 생겼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의 침략에 대비한다라고는 구절이 있었는데 이거를 북한을 포함한 모든 영내 위협에 대비한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에 대한 위협이 북한한테만 오지 않을 수도 있죠. 뭐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올 수가 있으니까 모든 걸 대비한다는 건데 그것이 혹시 주한미군의 역할을 그거는 확실히 양 장관 간에 얘기가 됐거든요. 북한이 남침하거나 도발하면 한국이 위주가 돼서 이제 대응한다. 그거는 이제 합의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그 침략에 대비한다가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모든 위협에 대비한다니까 아 그렇다면은 주한미군은 다른데 위협에 대비하려고 그러나 그런 추정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거든요. 그래서 전략적 유연성을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더 넓혀주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적법성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하잖아요. 뭐 빠르면 네. 올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만약 이 부분이 1심하고 2심처럼 만약 지게 되면 또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1심, 2심은 이미 미국 기업들,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이렇게 자기 멋대로 막 부과하는 거는 위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맞다, 위법이 맞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대법까지 갔는데 대법관이 9명이잖아요. 9명이죠. 9명 중에 5명 이상이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에 가면 1심, 2심과 달리 트럼프의 덕으로 대법관이 된 사람이니까 트럼프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위법 판결이 날 것 같다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1,000억 달러, 100조 원 이상을 그 기업들한테 물어줘야 되고 그거와 함께 향후에는 트럼프가 전 세계에 지금 관세를 이 권한을 가지고 관세를 매겼잖아요. 앞으로는 함부로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함부로 못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법들이 또 있습니다. 다른 법들이 있는데 지금 근거한 법은 국가 경제 비상령을 내리면 바로 즉석으로 발효할 수 있는 거지만 이제 그 효력이 있지만 지금부터 이제 대안으로 플랜 B로 관세를 매기기 위해서 인용할 법들은 1960년대, 70년대 제정된 법들인데 오래전에 제정된 거죠.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그 법에 의해서 뭐 한다 그러면 상대국의 그 여건이나 반응을 고려한 다음에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도 하겠다. 뭐 이러고는 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위상에 큰 타격이 되고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1기 집권 마지막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그때보다 더 안 좋고 2기 집권에선 최하입니다. 그래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3%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경제 살린다고 관세 매기잖아요. 네. 근데 경제 잘못했다는 게 60%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이 굉장히 지금 초라해졌고요. 또 하나는 뉴욕 시장이 트럼프가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젊은 34살 맘다니. 네. 예. 거기다가 뉴저지, 그다음에 버지니아 여기 주지사 선거도 민주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수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련된 이야기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